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요. 내가 뭔데 이 거래를 망치려 드는 거야? 이 계약에 다른 함정이 숨겨져 있다고? 모두가 이익을 쫓아 거짓을 묵인할 때 세상의 언어를 훔쳐배워온 한 소녀가 회의실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을 폭로하고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잘못 번역된 건 제가 아니라 어른들이에요. 한낱 구두 닦기 소녀에게 모든 것이 탄로난 배신자. 그의 탐욕과 거짓은 과연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용기는 거대한 권력의 음모를 모두 막아낼 수 있을까요? 내가 우리 회사를 살렸어.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 진실이라는 칼을 든 소녀의 통쾌한 한방. 그녀의 특별한 재능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른 새벽 서울의 한 골목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은 하나둘 꺼져 있었고 노점상들이 쓰다 남긴 박스더미만이 거리에 남아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컵라면 냄새가 흩날렸고 전철역 계단 아래에는 신문을 배달하는 소년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막 스치기 시작했지만 새벽 공기는 여전히 겨울처럼 싸늘했습니다. 그 한쪽 구석, 오래된 나무 상자를 의자 삼아 앉아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12살 소녀, 이름은 김유나였습니다. 낡은 양은 통 안에는 헝겊과 약품이 들어 있었고 손에는 달아빠진 구두솔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이었지만 첫 손님을 기다리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죠. 유나의 손톱 밑에는 까만 약품 자국이 늘 남아 있었고 바람에 튼 입술은 피가 맺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는 등불 같았습니다. 손님 구두 닦고 가세요. 반짝반짝하게 해드릴게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얼굴은 기억조차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이숙희가 홀로 그녀를 키워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채소 박스를 나르고 밤에는 허들의 일을 하며 집세를 벌어야 했으므로 유나는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대신 길 위에서 세상을 배웠어요. 유나는 구두를 닦으며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바쁘게 뛰는 회사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중년 남자, 그리고 가끔씩 보이는 외국인 여행객들까지. 그들의 신발에는 살아온 흔적이 묻어 있었고 유나는 그 흔적들을 읽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는 바쁘게 달려가고 누구는 무겁게 끌려가는 발걸음. 그것이 세상의 진짜 교과서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소녀가 외국인들을 유난히 오래 바라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사실 유나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던 거예요. 낯선 발음과 억양, 손짓과 표정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배움의 재료였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유나는 노점에서 버려진 관광책자와 헌책방에서 주워온 문법서를 붙잡고 밤마다 단어를 흉내내며 잠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그녀를 밀쳐낼수록 그녀는 더 간절히 세상의 언어를 붙잡고 싶었어요. 유나야, 왜 또 촛불 켜고 글자 쓰고 있니? 눈 다 버리겠다. 엄마, 오늘은 컨트랙트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계약서라는 말이에요. 그래, 너는 참 별나다. 하지만 세상이 내 노력을 알아주면 좋겠다. 이숙희는 딸의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잡히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저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이가 꺾이지 않고 매일 새 단어를 외우며 스스로를 단단히 세워가는 모습을 보며 이 아이는 언젠가 자신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내겠구나 하는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유나가 소리내어 단어를 연습할 때마다 이숙희는 몰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이가 그토록 매달리는 것은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버텨내려는 작은 방패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에도 유나는 신발 밑창을 힘껏 닦으며 외국인 2명의 대화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택시, 호텔, 머니.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녀의 귀는 그 누구보다 날카롭게 단어를 붙잡고 있었어요.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다가 손님에게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배운 말들을 당당히 내뱉는 꿈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들이었고 그들 가운데 가장 앞선 이가 묵직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어요. 그는 대기업 한빛 그룹의 회장 박정우였습니다. 바쁜 걸음을 재촉하던 박정우의 구두가 순간 멈췄습니다. 유나는 본능처럼 다가가 말했어요. 회장님 구두 닦아드릴까요? 아침 회의 전에 반짝반짝하게. 주변 사람들이 킥 웃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회장의 구두를 닦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정우는 잠시 발을 멈추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녀의 작은 손이 박정우 회장의 구두를 닦는 동안 회장 일행은 외국인 투자자와 영어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귀가 번쩍 열렸어요. 그녀가 평소 흉내내던 발음과 너무도 비슷한 단어들이 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컨트랙트, 트랜스퍼, 컨트롤. 익숙한 단어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유나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감을 잡았어요. 그 순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곧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박정우 회장의 구두를 닦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유나는 흘러나오는 외국어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버려진 안내 책자와 헌책방 문법서를 붙잡고 밤마다 흉내내며 배웠던 바로 그 발음들이었습니다. The initial delivery must be made within 30 days. Failure results in loss of rights. 유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딜리버리 30 days, 페널티. 그녀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조각처럼 이어지며 불길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 양도는 30일 안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됩니다. 회장 옆에 서 있던 오영우 부사장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의 말을 거의 동시에 한국어로 옮겼지만 일부 표현을 은근히 바꿔 전했어요. 회장님, 단순한 절차상의 이야기입니다. 둘러보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유나의 귀에는 그 말이 달리 들렸습니다.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30일 안에 인도가 안 되면 큰 벌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 분명했어요. 구두를 닦던 손이 잠시 멈췄지만 아이는 곧 다시 고개를 숙이고 솔질을 이어갔습니다. 이상한 긴장감이 공기 속에 퍼져 있었어요. 박정우 회장은 무표정하게 걷기 시작했지만 그의 눈썹 사이에는 미세한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가 이끌던 무리는 곧 빌딩 안으로 사라졌고 유나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잠시 후 그녀의 옆에 다가온 어머니 이숙희가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따끈한 호떡 2개가 들어있었어요. 유나야, 아직 아침도 못 먹었지? 이거라도 얼른 먹어. 엄마, 저 사람들 말 계약서 같은 얘기 같았어. 무서운 벌금 얘기도 했어. 너 또 남 얘기 귀 기울였구나. 하지만 유나야,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이숙희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마음 한켠이 서늘했습니다. 아이가 매일 외국어 책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세상은 그 지식을 인정해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나는 호떡을 베어 물면서도 방금 들은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말 몇 개였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미는 분명 위험한 것이었어요. 왜 저 아저씨는 다르게 번역했을까? 일부러 숨긴 건 아닐까? 아이의 마음에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전이 지나자 빌딩 앞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기자들이 출입구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한빛그룹의 중요한 해외 협약 발표가 있다는 소식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틈에 서 있던 유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영호 부사장이 외국인 투자자와 따로 서류 봉투를 주고받으며 짧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Keep the control sign it quickly, it's a secret. 유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배권은 유지하세요. 빨리 서명하세요. 이건 비밀입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구두소를 손에 꼭 쥔 채 언젠가 이 말들의 의미를 제대로 밝힐 날이 오리라는 막연한 생각만 품을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낡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노트에는 삐뚤한 글씨로 외국어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 들은 단어들을 적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컨트랙트, 딜리버리, 30데이즈, 페널티, 컨트롤, 시크릿. 유나의 작은 방 안에 낯선 언어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조차 유나는 알지 못했어요. 오늘 들은 그 몇 마디가 훗날 그녀를 회의실 한가운데로 불러들이고 거대한 음모를 폭로하는 열쇠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 오후 어머니 이숙희는 서류 복사 업무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유나는 어머니를 따라 들어왔다가 복도에서 문이 살짝 열린 회의실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그 안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임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 긴장된 기류가 흘렀고 그 가운데 오영호 부사장의 왜곡된 통역이 들려왔습니다. 유나는 숨을 죽인 채 익숙한 단어들을 따라가며 그들의 대화를 이해했습니다. 계약서의 치명적인 함정이 눈에 들어왔고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단순한 절차가 아닌 회사가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구두소를 꽉 쥐었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의 입에서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말 틀렸어요.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임원들의 얼굴에는 놀람이 번졌습니다. 문틈에 서 있던 작은 소녀가 모두의 시선을 받고 있었어요. 구두소를 쥔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지? 빌딩 앞에서 구두 닦던 아이입니다. 왜 여기에? 임원들이 당황해 아이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박정우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계가 동시에 비쳤습니다. 멈춰라. 아이에게 말하게 해보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비웃음을 흘렸어요. 한 소녀가 자신들의 대화를 이해했다는 것이 우스웠던 것입니다. 너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나 하니? 유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서툴지만 분명한 발음으로 답했어요. 네, 알아들었어요. 당신은 말했어요. 실패하면 권리를 잃는다고요? 그건 30일 안에 납품을 못하면 회사 권리를 잃는다는 뜻이에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영호 부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통역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방 안의 모든 거짓말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구두 닦기 소녀의 입에서 나온 몇 마디가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바꿀 첫 단추가 될 줄은요. 회의실은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조차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조롱하듯 웃었어요. 이건 웃기는군요. 거리의 소녀가 우리를 바로잡는다니. 오영우 부사장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모두가 듣게 했어요. 회장님, 저 아이는 그냥 구두 닦는 애입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것을 흉내내는 것뿐이지요. 계약서를 이해할 리가 있습니까? 임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나 박정우 회장은 여전히 침착하게 윤아를 바라봤어요. 그의 시선은 호기심과 탐색이 섞인 묘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소녀야, 내가 들었다는 말을 다시 말해보아라. 내 말이 맞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윤아는 두려움에 손끝이 떨렸지만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페일로 리절츠 인 로스 오브 라이츠. 실패하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통역사 아저씨는 그냥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묘하게 변했어요. 외국인 투자자의 미소는 사라지고 통역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두가 눈치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덮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아이가 틀린 겁니다. 단어는 맞아도 맥락이 다릅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은 아이 말에 귀 기울이실 필요 없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분노와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이미 아이의 한마디가 회의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그러나 박정우 회장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문 권철민에게 시선을 보냈어요. 철민 고문,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회장님, 아이의 해석이 정확합니다. 번역된 문장과 원문의 의미가 확실히 다릅니다. 오영호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외국인들을 향해 손짓했어요. 잠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아니니 논의를 계속하시지요. 그러자 외국인 투자자 중 한 명이 낮게 웃으며 의도적인 무시를 드러냈습니다. 이 회사가 거리의 아이에게 의존한다면 우리는 이 거래를 재고해야겠군요. 임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어요. 소녀의 한마디가 회사의 자존심을 건드린 셈이었죠. 그러나 정작 윤아는 겁먹은 눈빛으로 회장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답을 기다리는 듯 했어요. 좋다. 아이에게 기회를 주겠다. 여기 있는 계약서 일부를 직접 읽어보아라. 임원들이 술렁이며 반대하려 했지만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랜 경험으로 직감했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진실이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요. 윤아는 두꺼운 계약서를 받아들고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빽빽한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몇 장을 넘기자 낯설지 않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컴펜세이션, 프라퍼티, 페널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수키가 문 앞에서 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딸을 끌어내고 싶었지만 아이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윤아의 입술이 서서히 움직였어요. 여기 이 조항에 페널티가 있어요. 벌칙금이에요. 30일 안에 안 되면 손해가 아주 크게 된다고 적혀 있어요. 순간 회의실 안에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서류를 들춰보며 확인했고 외국인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오영호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갈등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작은 소녀의 목소리가 거대한 권력의 무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유나는 오히려 스스로도 모르는 용기에 이끌려 한 장 또 한 장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회의실 공기는 이미 낯선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눈치를 주고받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심한 표정 뒤로 은근한 조급함을 감추고 있었어요. 박정우 회장은 두 손을 모은 채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녀야, 내가 정말 읽을 수 있다면 이 부분을 번역해 보아라. 그는 계약서의 영어 본문 중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빽빽한 문장들은 웬만한 대학생조차 쉽게 읽지 못할 만큼 어려운 법률 용어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유나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더듬으며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더 컴퍼니 쉘 트랜스퍼올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라이츠. 회사는 모든 지적 재산권을 양도해야 한다. 임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통역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급히 뒤따라 읽었지만 그의 해석은 일부 권한 공유로 되어 있었어요. 순간 권철민 고문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아이의 해석이 정확합니다. 지적 재산권을 전부 넘기라는 내용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러나 유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엔 불어가 적힌 별도 문서를 집어들었어요. 어린 목소리지만 분명하고 또렷하게 발음을 이어갔습니다. 30일 안에 납품에 실패할 경우 회사는 2배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불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유나의 해석이 이어지자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은 갑자기 목을 움츠리며 물을 들이켰어요.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이 조항은 치명적인 함정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독일어 원문이 담긴 서류를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 낯선 글자들을 따라가던 아이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곧 굳은 결심으로 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30일 안에 이행하지 못하면 회사는 자산의 35%를 상실한다. 순간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멎은 듯 고요했어요. 영어, 불어, 독일어 3가지 언어로 번갈아 폭로된 조항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회사의 숨통을 조이는 덫이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웃음을 가장했지만 눈가에는 분명한 긴장과 당혹이 번지고 있었어요. 마치 감춰온 비밀을 들켜버린 학생처럼 의자를 고쳐 앉으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회의실을 바라보던 이숙희의 가슴은 쿵쿵 내려앉았어요. 아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이어가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끌어내고 싶었지만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붙잡은 채 물러서지 않는 눈빛을 보고는 눈물이 맺혔어요. 오영호는 얼굴이 잿빛으로 질렸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외국인들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회장님, 아이가 단어를 직역하다 보니 왜곡된 것입니다. 법적 맥락은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들켜버렸다는 불안이 스쳤어요. 박정우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에 들린 종이가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에요. 이대로 서명하면 회사가 모든 걸 잃어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당혹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오영호를 노려봤습니다.
통역사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아이가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의실의 무게가 한순간에 아이 쪽으로 쏠렸습니다. 구두소를 쥔 작은 손이 거대한 권력의 무대를 흔들고 있었어요.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 회사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회의실은 여전히 술렁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이를 조롱하던 투자자들도 서로를 곤혹스럽게 바라보고 있었고 임원들은 노골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얼굴이 굳은 이는 오영호 부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얇게 다물려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분명한 분노가 일렁였어요. 회장님, 저는 이런 소동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저 아이의 말은 단순한 흉내일 뿐입니다. 몇 마디 단어를 이어 붙인 것을 해석이라고 착각하는 거지요.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눌러 담은 듯 했지만 끝내 짜증이 배어 나왔습니다. 임원 몇 명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권철민 고문은 팔짱을 낀 채 묵묵히 윤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사장님, 단어가 아니라 조항의 핵심을 짚어낸 겁니다. 이 정도면 흉내라 하기 어렵습니다. 순간 오영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아이를 정면으로 노려봤습니다. 너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느냐? 구두나 닦던 주제에 법률 문서를 안다고 나서는 건 주제넘는 짓이다. 윤하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고 손에 쥔 구두 소리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문가에 서 있던 이숙희가 아이를 향해 눈빛을 보냈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눈빛 속에는 괜찮다. 넌 잘하고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아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어요. 저는 흉내낸 게 아니에요. 책으로 배웠고 귀로 들었고 매일 연습했어요. 잘못 번역된 건 제가 아니라 어른들이에요.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순간적으로 뒤집혔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서로를 쳐다봤고 통역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편한 듯 의자를 고쳐 앉으며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오영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회장을 향해 손을 뻗으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모욕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장난에 휘둘리다니요. 지금 당장 이 아이를 내보내야 합니다. 박정우 회장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두 눈은 아이와 부사장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기업을 이끌며 익숙해진 무게가 지금은 한 구두닦이 소녀와 자신의 부사장 사이에서 팽팽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이숙희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말에는 강인한 어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 아이는 흉내 내지 않았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정직함과 자존심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짓은 두려워도 진실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 잠시 웅성거리던 회의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윤아는 눈가가 붉어지며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이숙희의 눈빛 속에서 아이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영호는 이를 악물며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손끝은 책상을 마구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는 속으로 절망을 감추려 애썼지만 이미 균열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조용히 폭로한 한 문장이 그가 세워온 모든 것을 흔들고 있었어요. 박정우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손가락으로 서류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아이의 말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겠다. 이 조항을 다시 번역해 보아라. 그의 말은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이미 아이에게 무게를 부여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유나는 작아진 어깨를 곧게 펴고 눈가에 눈물을 훔친 뒤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또렷하게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언어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박히고 있었어요. 오영호는 이를 악물었고 이숙희는 가슴 깊숙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갈등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어린 소녀의 존재가 거대한 권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이 아이의 입을 함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회의실 안은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조차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음을 흘렸어요. 그러나 그 웃음은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This is a joke girl from the street is correcting us. 이건 웃기는군요. 거리의 소녀가 우리를 바로잡다니. 오영호 부사장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모두가 듣게 했어요. 회장님, 저 아이는 그냥 구두 닦는 애입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걸 흉내내는 것뿐이지요. 계약서를 이해할 리가 있습니까? 임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나 박정우 회장은 여전히 침착하게 유나를 바라봤어요. 방금 전 유나가 읽어낸 마지막 조항은 단순히 경영진 교체 권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모든 거래가 한빛 그룹을 통째로 넘기기 위한 치명적인 덫이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지요. 오영호 부사장의 얼굴은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오만하게 웃던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초조함이 번졌지요. 누군가는 급히 본사로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냉정하고 계산적인 태도는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속았다는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몇몇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고 또 다른 이들은 충격에 눈물까지 글썽였지요.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믿었던 안정과 성장이 한 배신자의 욕망 앞에 놓여 있었음을 말이에요. 박정우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회의실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그는 굳은 목소리로 오영우를 향해 말했어요. 자네는 더 이상 우리 회사의 사람이 아니네. 단호한 선고였습니다. 오영우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경력과 명예는 한 아이의 작은 목소리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경호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오영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그는 마지막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이던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패배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모든 소란이 잦아들었습니다.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공기 대신 낯선 고요가 남아 있었어요. 모두가 침묵 속에서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유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깊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온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두려움과 책임감은 사라졌고 오직 해냈다는 안도감만이 남았죠.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이수키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딸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유나의 어깨에서는 굳은 양 냄새와 땀내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 품은 따뜻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이수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물과 체온만으로도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엄마 나 해냈지? 내가 해냈어. 유나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오열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수키는 딸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더 이상 딸이 혼자 이 세상을 버텨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와 벅찬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며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작은 모녀가 거대한 거짓을 꿰뚫고 이 사회의 정의를 지켜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회사만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흔들리는 어른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정직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이 거대한 회의실의 주인공은 이수키의 품에 안겨 있는 작은 소녀였습니다. 회의실의 문이 닫히고 나서야 모든 소란은 잦아들었습니다.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공기 대신 낯선 고요가 남아 있었어요. 유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깊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두려움과 책임감은 사라졌고 오직 해냈다는 안도감만이 남았죠.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이수키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딸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유나의 어깨에서는 굳은 양 냄새와 땀내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 품은 따뜻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이수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물과 체온만으로도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엄마 나 해냈지? 내가 해냈어. 유나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오열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수키는 딸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더 이상 딸이 혼자 이 세상을 버텨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와 벅찬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며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작은 모녀가 거대한 거짓을 꿰뚫고 이 사회의 정의를 지켜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회사만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돈과 권력 앞에서 흔들리는 어른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정직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지요. 며칠 뒤 사건은 전국 언론의 머리 기사를 장식했습니다. 구두 닦기 소녀, 대기업 음모를 밝히다라는 제목은 시민들의 가슴을 뒤흔들었어요. 버스 안에서 기사를 읽던 버스 기사 아저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대신 목소리를 낸 거야. 시장 아주머니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서로 눈시울을 붉혔어요. 대학생들은 카페에 모여 정의는 아직 살아있다며 잔을 부딪혔고 젊은 엄마들은 아이 손을 잡으며 너도 저 소녀처럼 당당하렴 하고 속삭였습니다. 한빛그룹은 계약을 전면 취소하고 내부 개혁에 착수했어요. 일부 임원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박정우 회장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 소녀에게 배웠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어떤 이익도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발표와 함께 회사는 진실 장학금 제도를 마련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움을 이어가려는 청소년에게 학업을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그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는 바로 유나였어요. 환영식 날 정장을 차려입은 임원들 사이에서 유나는 아직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다른 장학생들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고 회장은 연단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여러분은 단순히 학생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미래를 지킬 등불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강당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이숙희는 객석에서 눈물을 훔쳤고 유나는 어머니를 향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보상보다 값진 순간이었어요. 학교에 들어간 첫날 아이들은 그녀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신문에 나온 애다라는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곧 한 친구가 다가와 말했어요. 같이 점심 먹자. 그 짧은 말에 유나는 처음으로 또래 속에서 어깨를 펴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선생님은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수업을 치른 아이란다. 이제는 마음껏 배우면 된다. 저녁이면 그녀는 도서관에서 장학금으로 받은 사전을 펼쳤습니다. 영어, 불어, 독일어, 낯선 단어들이 빽빽한 페이지를 천천히 짚어가며 읽었어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마치 또 다른 세상의 문이 열리는 듯 했어요. 그녀는 언젠가 이 언어들로 더 많은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서울역 골목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은 여전히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은 호빵을 건네며 우리 유나가 장하다고 했고 택시 기사들은 창문을 내리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나 유나는 여전히 구두소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밤이 되자 그녀는 새 노트에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언어는 힘이다. 거짓을 밝히고 마음을 전하고 세상을 지키는 힘. 삐뚤한 글씨였지만 누구보다 진실된 글자였어요. 이숙희는 옆에서 아이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유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세상도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그 말에 유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빛이 스며들었고 작은 방 안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했어요. 구두닦이 소녀가 거대한 기업의 음모를 막아내고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간 이야기를요. 그녀의 이름처럼 유나는 작은 별빛이었지만 어둠을 밝히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누군가의 길을 비추며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작고 느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세상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더 넓은 무대에서 더 많은 언어로 진실을 밝히게 될 날이 올 거라는 예감이 조용히 번져갔어요. 진정한 품격은 부나 권력이 아닌 사람을 향한 따뜻한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유나는 이제 그녀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를 가슴에 품고 세상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